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오늘 경향신문이 성완종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3천만 원을 줬다는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총리는 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구 총리에 대한 액수까지 나온 성완종 리스트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총리에게 질의했던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위원님. 발언을 먼저 수정해 주세요. 뭐라고 수정하세요? 그냥 질문한 게 폭풍 질문. 네. 폭풍 질문하신 정청래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송곳인 정청래입니다. 네, 자주 뵈니까 좋네요. 네. 참 송곳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럼 참된 송곳이란 뜻 아닌가요? 송곳 같은 질의. 어제 그 대정부 질문 이후로 그 정청래 최고위원님께서 그 다음 실시간 검색 실검 1위를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1위를 하고 계세요. 지금 뭐 거의 성완종 리스트에 버금가는 지금 뭐 폭풍을 지금 불어일으키고 있죠. 성완종 리스트 파문보다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장윤선 기자 없는 팟짱 녹음실 두 번째 방문이신데 물어볼 게 있는데 여기 없어야 될 사람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정우 기자가 여기 들어올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해요, 안 해요? 장윤선 기자의 쾌유를 비는 묵념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죠. 저는 방송 하는 순간순간마다 마음만 있고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있구만. 장윤선 기자한테 전화해야 되겠네. 아닙니다. 저는 항상 장 선배가 장윤선 기자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오늘은 제가 참 송곳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대정부 질문한 걸 얘기해야 되니까 지난번 팟짱 장윤선 없는 쓸쓸한 이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가자마자 바로 장 기자한테 전화했어요. 그러셨어요. 야, 참 슬프다. 빨리 K를 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장윤선 기자 없이 녹음한 팟짱은 들었느냐 그랬더니 안 들었다고. 관심 없다고. 자기는 몸을 추스리는데 바쁘다 보면. 장윤선 기자가 오늘 팟짱은 좀 들었으면 좋겠네. 네, 오늘 팟짱은 성완종 리스트 관련된 우리 폭풍 질의에 정청래 최고위원님의 폭풍 질의에 관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꼭 들으실 거예요. 네.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어제 폭풍 질의도 하셨지만 먼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 게이트의 네이밍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반 언론에서 성완종 게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긴 하지만 이 사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근혜 친박
권력형 네. 비리 게이트다.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 그 친박 그러면 네. 박근혜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친박 권력형 비리 네. 게이트. 왜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네. 여기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오른팔, 왼발, 오른발, 네. 뭐 머리, 심장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들이고 네. 성완종 전 회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돈을 갖다 준 게 사실이라면 네. 그 갖다 받은 사람들 때문에 준 거냐고요, 이게. 박근혜라는 최대 권력 주변에 있는 실세들이기 때문에 갖다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준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주었다라고 주장해도 네.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박근혜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네. 네임을 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지금 세계 최초로 주장하는 거죠. 박근혜 이름을 넣은 그렇죠. 뭐 그 이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마이뉴스만이라도 네. 제가 네이밍한 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겠고요. 예. 어제 국회 대정문 질문. 그 말 하기 전에 네. 네이밍은 이렇게 가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과거의 비리 게이트하고 다른 양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보통 현재 권력이 과거 권력을 단죄하거나 네. 현재 권력 핵심이 음. 덜 핵심 예. 비주류를 치거나 보통 이렇게 해서 단죄를 하고 처벌을 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는 현재 권력이 살아있는 현재 권력을 쳐야 되는 매우 특이한 게이트인 거예요. 지금.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마치 네. 자기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칼로 네. 왼쪽 팔을 잘라내야 되는 이러한 성격의 게이트다. 그렇기 때문에 은폐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거죠. 연루자는 일단 본인이 억울하든 뭐하든 간에 떳떳하다면 네. 현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네. 자, 그것이 아니라면 잠시라도 업무를 중지하고 개인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박근혜 정권의 생명은 저는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맞다. 예. 정권은 짧지만 정부는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정권은 짧지만 국민은 영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현직 국무총리나 현직 비서실장들이 지금 다 수사를 받겠다면서요. 네. 그러면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현직 국무총리가 수사를 받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정권의 불행이기도 하고 정부의 불행이기도 하고 국민의 불행이거든. 네. 그래서 그 공식적인 직함을 내려놓고 개인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라. 네. 그래야 개인의 불행이 되는 것이고 정부의 불행이 아니고 국민의 불행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퇴할 수 없다면 수사받는 기간만이라도 네. 그 업무를 정지해야 된다. 그래야 예를 들어 검찰이 출두를 해요. 네. 그러면 이완구 국무총리가 아니라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완구 개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직 국무총리가 자기 부하 직원들인 네.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림이 이상하네요.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의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그래야 검찰이든 특검이든 네. 외압내지 이런 부분에서 좀은 자유로울 수 있다.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와도 신뢰성을 그렇습니다. 담보할 수 있다. 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네. 지금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량 수사팀은 아니다. 나름대로 네. 괜찮은 분들로 구성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문무일 수사팀장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그래도 괜찮은 분으로 꾸려졌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그런 개인의 어떤 평가를 떠나서 어쨌든 현직 국무총리와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살아있는 권력의 양대 축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은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잘해서 100% 진실을 내놓은다 한들 믿겠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네. 현재의 검찰의 특별수사팀은 그래도 라인이 있잖아요. 보고 라인이 다 보고 라인이 다 있죠. 있잖아요. 예.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네. 통한 라인. 그래서 수사 중간에 수사 사실이 보안 유출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권력이 살아있는 분들이 연루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할 것이다. 막으려고. 이런 예.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의혹이 생길 수밖에 라인이 없죠. 없는 예. 특별 검사로 가는 것이 나중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을 신뢰를 받는데도 네.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네.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민 신뢰를 위해서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찬반이 지금 반반씩 엇갈리고 있는 걸로 알고 나눠져 있습니다. 있죠. 예. 이렇게 친박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을 하고 네. 앞으로 수사를 이완구 총리나 이병기 비서실장은 네. 다 직함을 내려놓고 받아야 된다 주장을 하셨는데 저의 논리가 좀 완구하죠? 완비하죠? 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네. 이게 꽂히네요 그냥.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제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시는 영상도 많이 떠돌고 네. 뭐 정말 잘한다. 송곳질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그런 말 하니까 제가 쑥스러워서 그런데 하여튼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네. 경향이 있더라고요. SNS상에서 그런 뭐 칭찬이 나왔습니다. 네. 그 이 총리가 어제 뭐 후원금 한 푼도 안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의혹을 계속 부인했어요. 제가 이제 대정부 질문 할 때는 네. 가장 따끈따끈한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날 밤에 이완구 총리가 태안 군의원 2명에게 15번 네, 통화를 네. 시도했다 음. 하는 것이 이제 속보로 떴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순간 포착을 했죠. 음. 그리고 지금 저를 감시하러 온 우리 정진아 네. 비서관에게 그걸 보냈어요. 사진을. 이것을 질문을 준비해라. 이렇게 제가 특명을 내리고 밤에요. 그리고 새벽 2시까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의 추론은 이거였어요. 네. 무엇이 두려워서 성완종 회장이 사망한 이틀 후 모두 다 쉬고 있을 토요일 네. 그것도 오전 새벽 6시에 15번이나 통화를 시도했을까? 그러면 본인이 직접 했죠. 본인이 직접.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순신 통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순신 통화요? 나의 통화를 내 옆에 있는 비서도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해. 보통 국무총리는 비서에게 어느 통화를 연결해라. 네.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받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안은 그런 옆에 있는 수행 비서조차 알면 안 되는 내가 통화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해. 이순신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15번씩이나. 근데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와서 이제 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걸 쭉 네. 종합해 보면 이완구 총리가 전화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거북해하고 왜 우리한테 이런 전화하느냐. 전화하지 마라. 감정이 좋진 않았겠죠. 좋지 않았겠죠.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이었으니까요. 그렇으니까요. 예. 근데 전화를 그렇게 거부하니까 네.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 주장도 서너 번은 통화가 됐고 나머지는 통화 안 됐는데 계속 통화를 15번을 시도한 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시도할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은 이완구 총리의 말에 따르면 내 이름이 언급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알아보러 연락했다. 그리고 뭐 조의를 표하라고 연락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데 네. 이렇게 집요하게 연락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 두 분이 네.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기자회견을 끝난 직후에 성 전 회장과 대화를 나눈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었다면 네. 굳이 전화할 필요도 없었겠죠. 본인은 지금 유체이탈 화법으로 네.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전화했다. 그건 답이 아니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네. 성 전 회장과 깊은 대화를 나눈 사망 직전에 나눈 이완구 총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네.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한 거죠. 친분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인데 네. 뭐가 캥겼을까? 15번씩이나. 그러니까 이 이완구 총리가 전화해서 성 전 회장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그걸 알고 싶어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저희 신문흥 시민 기자라고 네. 그 태안 신문 편집장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그분 취재에 따르면 저희 어제 보도도 했는데 리스트에 액수가 없지 않냐. 뭐 이걸 내놓으면서 리스트에 액수가 없지 않냐 이걸 전제하면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난 액수가 없는데
혹시 나에 대한 액수 관련 얘기가 있었냐 그걸 알고 싶어 했던 거 아니냐 태안군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통화하신 분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네. 지극히 상식적이죠. 네. 영어로 치면 리즈너블하죠. 네. 영어까지 이제 쓰시네요. 네. 점점 발전하고 계십니다. 네. 네, 지난번 제 팟짱 녹음 때도 여러 가지 뭐 통제령이란 단어, 네. 세월호 시행령이 아니고 통제령이다라는 네. 단어도 쓰시고 하셨는데 오늘은 영어까지 쓰시면서 이런 것에 네. 대해서 정확하게 이완구 총리가 네. 코렉트한 답변을 못 하고 있다면 네. 상당히 루즈해지죠. 아, 좋습니다. 오늘 KBS 전화통화 인터뷰하실 때는 참 네. 점잖게 하시던데 역시 팟짱에 오시니까 생동감 있게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야 내가 오늘 KBS 라디오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하고 끝났어요 인터뷰가. 네. 그럼 보통 PD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어땠다. 네네. 근데 역대 최고였다. 아. 라고 항상 한참 칭찬을 받고 있는 중에 계속 통화음이 들리는 네네. 거야. 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박정호 기자였어. 네, 제가 연락드렸어요. 그리고서 네. 출연 섭외를 해서 내가 지금 네. 온 건데 내가 그래도 당일 섭외죠. 비싼 사람인데 좀 앞으로 예의를 갖추면서 적어도 하루 전에 좀 출연 섭외를 네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모시고 싶었으면 제가 당일 아침에 연락을 드렸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네. 선선히 나왔죠. 장윤선의 팟짱. 네, 이렇게 어제 질의를 하시고 오늘자 경향신문을 보니까 네. 성전 회장이 생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2013년 그 재보선 때 이완구 총리 사무실 가서 3천만 원 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요, 그 얘기를 보시고 어떠셨어요? 네, 제가 네. 이번 성 회장 그 사망 사건이 딱 터지고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대정부 질문은 예상돼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무상급식 세월호 잔뜩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다 바꿨어요 제가. 네. 그렇다 당에서는 네 번째 질의에서 1번 타자로 딱 바꿔놓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온만이 반매옴 관심법을 네. 제가 썼어요. 성 회장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네. 그리고 성 전 회장이 새벽 6시에 죽음을 결심하고 가는 길에 경향신문 기자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네. 지금부터 녹음해라. 그리고 그게 녹음 분량이 50분이에요. 네. 한마디 한마디가 다 메가톤급 핵폭풍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질의를 하면서 이완구 총리의 태도를 제가 살펴봤어요. 질의를 하면서도 살펴보신 건가요? 계속 살폈죠 제가. 야. 제가 네. 이글거리는 눈빛이잖아요. 네. 이글이 뭐죠? 독수리죠. 독수리 눈빛이잖아. 네. 말이 안 되나? 그랬는데 네. 말하는 게 보니까 본인은 애써 당당한 척 하는 것 같았어요. 당당하지 않은데 네. 애써 당당한 척. 네. 예. 그리고 자신 없으면 말이 많잖아요. 어제 말씀이 참 많으시더라고. 네. 그리고 굳이 답변을 자기가 안 해도 될 사항을 답변하겠다. 1분만 네. 더 달라. 그걸 보면서 제가 관심법으로 네. 원만히 반매음으로 딱 봤을 때 이분이 쫄아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 순간 촉이 작동했어요. 뭔가 있다는 걸 아신 건가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경향이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이완구 총리에 대한 녹음 분량을 까겠구나. 그리고 내일 아침 조간에 나올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단돈 10,000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후원금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네. 그 순간 안 후원금은 받았나?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로 보면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총리님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네.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네. 그렇게 경고했건을 음. 결국 오늘 경향신문이 결국은 성 전 회장이
3천만 원 갖다 줬다 네. 하는 녹취록을 오늘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제가 트위터 날렸죠. 그러게요. 제가 오늘 보니까 이 트위터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제목 자체가 와닿습니다. 네. 슬픈 이완구. 네. 예, 경향신문 일면에 나온 이완구 사진을 올리신 다음에 슬픈 이완구라는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내가 단돈 10,000원도 안 받았냐라는 질문에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답변해서 답변 잘하시라. 나중에 발목 잡힐 수 있다고 경고했거늘 결국 이렇게 되었군요. 오늘따라 눈빛이 참 슬퍼 보이는군요. 라고 트윗을 날리셨어요. 네. 정말 슬퍼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같은 눈빛이라도 네. 챔피언이 됐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눈빛이 다른 거예요. 네. 같은 눈빛도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이제 뭐 무슨 K1 이런 거 딱 챔피언을 먹었어요. 네. 그러면 상당히 기쁜 눈빛, 그렇죠. 뿌듯한 눈빛인데 네. 만약에 그 똑같은 눈빛인데 네. 졌어 KO패로 그러면 참 슬픈 눈빛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이 이완구 총리가 3천만 원 받았다는 경향신문 기사와 그런데 저 사진. 눈빛은요. 네. 오늘 경향신문 일면 눈빛은 만약에 뭐 1%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네. 모든 수사를 다 받고 재판도 다 받고 네. 해서 무죄다. 그랬더니 저 눈빛도 당당한 눈빛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네. 이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오늘 눈빛은 저는 슬픈 눈빛으로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어제 네. 그렇게 반박을 하고 아니다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녹취록이 보도가 되니까 네. 당황하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면 자, 이 이완구 총리가 이렇게 돈을 받았다고 나오면서 앞으로 누가 또 녹취록이 공개가 될까 이런 지금 것도 이제 관심 사항이에요. 문제의 분란아, 네, 분란을 일으키는 분란아.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네네, 지금 여러 신문들에서 지금 특종을 내고 있죠. 그렇죠. 예, 뭐 계좌로 받았다. 네, 뭐 어떻게 했다 뭐 하면서 점점 뭐 그러니까 조선일보 오늘 일면 특종은 네, 이 시대의 반란아, 분란아, 네. 홍준표 지사에 대한 기사군요. 검찰 홍준표 측근 네, 계좌로 1억 확인. 제가 조선일보는 잘 안 보는데 네, 여기 스튜디오에 와 있으니까 그냥 굴러다니네요. 제가 거의 몇 년 만에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홍준표 측근 얘기 나오면서 뭐 구체적인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조금 나오고 있는데 검찰의 첫 타깃이 홍준표 지사가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래서 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한테 네.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홍준표 지사가 1호 소환 대상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즉답을 피하고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서 네. 알아서 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하긴 했는데 네. 제 촉으로도 홍준표 지사가 1호 소환 대상자가 네네.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네. 왜냐하면 비교적 이거는 뭐냐면 간접 전달자가 지금 있기 때문에 윤모 네. 씨 명확히 나와 그리고 있고요. 윤모 씨가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쉽게 수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또 저랑 여러 가지 좀 설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무상 의무급식 문제 가지고. 네. 그래서 역시 홍준표 지사도 제가 보내는군요. 자, 홍준표 지사까지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홍준표, 이완구 등 이제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네.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8명 리스트에 오른 8명도 네. 사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국민들께서는 의심할 수 할 거라고 있을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예. 이걸 이제 검찰이 잘 파헤쳐야 될 텐데 아까 제가 또 어제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완구 총리가 네. 그러니까 성전 회장이 활동했던 충청 포럼에서는 뭐 활동하지 않았다, 가입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완구 총리가요. 네. 아주 답변을 잘해요. 저는 성전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없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개인으로 친해도 나는 개인적 친분이 없다. 정치적 친분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렇죠. 친분이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는 충청 포럼 회원에 가입하지 않았다. 네. 그것도 맞는 말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네. 확인했어요. 네. 박병석 우리 전 부의장한테 그분이 대전 출신이잖아요. 네네. 충청 포럼은 가입 원서가 없답니다. 그래서 가입하지 않았는데 못 하네요. 그렇지. 예. 가입 회비도 없고 예. 가입 원서도 없대요. 그리고 가입 절차가 없대요. 그래서 충청 포럼 대부분 회원들이 네. 가입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해도 틀린 말은 아니랍니다. 이완구 총리가 이걸 알고서 난 가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뭐 보면은 그러니까, 가입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친분도 두 종류의 친분이 있나 봐요. 네. 개인적 친분과 정치적 친분. 음. 근데 이제 개인적 친분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네. 자신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로 답변하냐면 네. 현 단계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한 자락씩 걸쳐놓는 거예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죠.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발언하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이 저잖아요. 유일한 정치인. 네. 네. 그냥 당당하게 말하는 정치인.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숏 센텐스를 주로 사용하죠. 숏 센텐스요? 단문. 명징하게. 오늘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세요? 오늘 비 와서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영어의 몸이 될 것 같아서 네. 영어가 생각나는군요. 와 오늘 화끈합니다 분위기 또. 네. 우리 최고위원님 나오셔가지고 분위기가 화끈하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네. 나는 그분들이 영어의 몸이 될 것 같아서 영어가 생각나는데 네. 그분들은 복잡한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학이 생각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아니 오늘 보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오늘 오후 1시 45분에 네.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네. 지금 이완구 총리 관련 사안이 정말 메가톤급 사안이고 홍준표 지사도 그렇고 네. 뭐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어제 보니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 대선 자금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물타기 네.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성전 회장에게 돈 줬다고 리스트에 올라와 있나요? 일단 리스트부터 조사하라 이거죠.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증거처럼 보이는 그 메모가 그렇죠. 바로 친박 핵심에 대한 그런 그렇죠. 메모죠. 권력 실세요. 그래서 제가 팟짱을 듣지는 않을 거지만 새누리당에게 제가 조언을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지금 이 정도쯤 되면 사실상 정권은 생명력을 다한 겁니다. 정권을 운영할 네. 동력을 저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끝났다. 끝났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발언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이 말 한마디가 무슨 중대 역적 죄라고 탄핵까지 시켰잖아요. 네. 그 발언의 무게를 본다면 지금 상황은 박근혜 정권이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탄핵될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의원 내각제라면 네. 내각 총사퇴하고 다시 총선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그 사안이 막중하다는 막중합니다.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정권은 짧지만 네. 정부는 길잖아요. 국민도 영원하고 영원하고요. 예.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가의 3요소인 국민도 영원하고 주권도 영원하고 영토도 영원하다고 봤을 때 네. 짧은 기간에 그 국가에 소임을 하는 것이 정부라면 정부는 계속 돼야 되잖아요. 네. 갑자기 정부가 끊기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그런 면에서 없죠. 박근혜 정권도 끊기는 일이 네. 중단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죠. 혼란을 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위기 상황이라면 어제 종편에서 어느 학자분께서 주장을 했더라고요. 네. 저는 그 전에 주장을 했는데 중립 내각도 고려할 상황이 돼버렸다.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네. 이대로는 우리나라 정부를 끌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네. 중립 박근혜 내각을 해야 정권이 된다요? 이뻐서가 네. 아니라 네.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런 창조적 대안을 고민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안은 뭐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네. 당장 급한 게 이 성완종 전 회장의
인터뷰 내용 네. 그리고 메모가 진실인지 아닌지 네. 어디까지 이게 뻗어가 있는지 이걸 밝히는 게 우선 아닐까요? 특별수사팀에서 첫 번째 발표한 것이 성완종 리스트, 성완종의 메모는 자필이 맞다. 네. 이렇게 확인했죠. 일단 네. 확인했습니다. 자필이 필적감정상 맞다라면 이제 그 써 있는 55자의 네. 내용 그리고 경향신문 기자와의 50분간 인터뷰 이 내용이 사실인지를 이제 규명해 나가는 것이 네. 이제 이후의 수사겠죠. 어제 보니까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뭐 빨리 녹취록을 확보해야 된다. 네. 그래서 경향신문 압수수색 뭐 그런 가능성까지 거론하던데 요구까지 하던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근데 않나요? 권성동 그 의원은 네. 저랑 국정원 국조특위 할 때 네네. 파트너 간사였어요. 그렇죠. 근데 어제 그 발언은 네. 실언 같아요. 왜냐하면 예. 경향신문을 건드려서 기분 나쁘게 해서 새누리당이 뭐 좋을 일 있다고 뭐 기분 좋게 해도 네. 경향신문이 뭐 더 나쁘거나 더 좋게 할 일은 없겠지만 네. 그리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경향 신문사 네.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정윤회 미스테리 그 파문 때도 네. 세계일보를 뭐 압수수색한다 만다 했을 때 네. 이건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매체들에서 모든 언론들에서 네네. 규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 뭐 검찰이 압수수색한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세계일보사 앞에서 뻗치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거기 모인 기자들이 진보 뭐 보수 다 막 떠나서 이게 말이 총망라돼 되냐 있잖아요. 그렇죠. 성토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오마이뉴스를 혹시 압수수색한다는 조짐이 보이면 네. 저한테 사전 신고해 주세요. 제가 와서 온몸으로 맡겠습니다. 정 약속하셨죠? 약속했습니다. 네, 저희 오마이뉴스 그렇다고 일부러 사고 치지는 말고. 장윤선의 팟짱. 자 이렇게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저희가 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서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바로 모레인데 네.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유족분들이 추모를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투쟁할 수밖에 없고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사안이 사안인 만큼 네. 사실은 세월호 관련 부분을 주로 대정부 질문을 준비해 놨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성완종 리스트를 13분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2분 정도를 세월호로 할애해서 했는데 어쨌든 세월호 인양 네. 부분은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긍정적으로 이완구 총리도 발언하고 그래서 인양은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네. 막판까지 의심하는 것은 1주기 그리고 4.29 재보궐선거 네. 이것 때문에 립서비스 차원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은 계속 갖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현재 스코어 인양을 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인 것 같고 네. 그렇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도 당연히 폐지하고 네. 특조위 세월호 특조위에서 만든 안을 수용을 해야죠. 네. 아직까지 특조위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는 건 정말 그렇습니다. 이해할 그래서 수가 없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네. 그나마 부족하지만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대하는 네. 정부의 그래도 전향적인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16일에 콜롬비아로 떠납니다. 네. 뭐 남미 4개국 순방 일정이 잡혔다고 하는데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콜롬비아 그러니까 국내 사정이 있다고 세월호 참사 1주기라는 것이 4월 16일이라는 것은 본인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몰랐을까? 모르고 그것도 몰랐을까? 하여튼 그렇진 않겠죠. 근데 이제 하여튼 대통령께서. 알고 네. 그랬다면 이 중남미 순방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17일 날 가거나 18일 날 그렇죠. 가거나. 근데 저희도 보통 이제 해외 시차를 가거나 네. 이제 해외 출장을 갈 때 일정을 다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러면 국회 일정상 네. 예정이 됐더라도 하루만 미루자, 이틀만 미루자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약속을 잡고 뭐 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이래 가장 심대한 세월호 참사 네. 문제를 놓고 내가 세월호 일주기에 참석해서 국민들과 함께 애도를 해야 되니 하루 늦춰달라라고 말해서 안 들어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300명이 넘는 국민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그것을 정부에서도 안 들어줄 양해 수가 없죠. 못할 나라라면 네. 가지 말아야죠. 네. 그 정도의 상식이 없는 나라라면 가서 뭘 얻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네.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를 떠나서 이것은 국민 정서상 상당히 안 좋은 것이고 네. 그리고 인간적인 도리상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다를 떠나서 네. 하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인간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참 이 세월호 참사 일주기 정부는 뭐 안전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이걸 검증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네. 그럼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고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일에 외국으로 간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네. 대정부 질문하면서 보니까 제가 오마이뉴스나 네. 한겨레, 경향 이렇게 인용을 하면 하는 것보다 네. 조중동은 과연 현재 성완종 이 정국과 세월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네. 이것을 압축 요약해 놓은 좋은 칼럼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제 칼럼. 그래서 네. 중앙일보의 권석천 기자가 쓴 시시각각이라는 네, 저도 봤습니다. 칼럼. 네. 제가 또 대정부님 때 인용됐는데 세월호 참사 일주기인데 중남미 순방을 하필이면 그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가지 마라. 이런 논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성완종 리스트 이 파문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이고 책임이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자금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지구 끝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네. 그래서 중남미에 안 가는 게 좋고 만약에 간다면 가기 전에 마지막 72시간의 골든타임이 남았다. 네. 중남미 순방하기 전까지 72시간 동안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매우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중앙일보 칼럼에서도 네. 경고를 하고 있더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칼럼에서도 핵심 주장은 네. 지금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돈 심부름꾼 아니겠느냐.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책임 있는 말을 하라. 이런 주장인데 저는 100% I agree. 알겠습니다. 틀렸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자, 예, 팟짱 애청자분들께서는 다 알아들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왜냐면 영어의 몸이 될 분들 생각하니까 자꾸 영어가 생각나. 아니 그러면 최고위원님 네. 세월호 참사 일주기 맞아서 또 그동안 세월호 참사 문제 많이 신경 써주시고 네. 유가족분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활동하실지 그 말씀해 주시죠. 세월호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네.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평상심을 찾기가 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눈시울이 그래서 붉어졌네요.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머니 돌아가신 일에 가장 슬픈 일이에요. 저로서는 하여튼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네. 아까 여기 오기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장하나 의원이 제 배지를 이렇게 노란 리본 이거 보면서 본인도 365일 동안 한 번도 떼지 않았대요. 네. 떼지 않은 거의 유이한 국회의원 같은데 그러면 저한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의원님 4월 16일 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근데 장하나 의원이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몇 달 그렇죠. 전에. 예, 예. 그래서 자기는 아이 때문에 못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그 안산에 가서 유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야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원님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당 의원님들도 많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또 아이 때문에 못 가고, 예. 어쩔 수 없이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회의장도 보니까 모든 의원들이 노란 리본을 다 찼습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러나
노란 리본 차고 다니는 저에게 노란 리본을 언제까지 찰 거냐 하고 네. 좀 비웃고 조롱했던 분들이 그나마 노란 리본을 다 차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좋다. 일주기 이 추모 기간만이라도 네. 노란 리본을 찼다면 정말 이 일주일만이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당신 국회의원들도 앞장서고 세월호 시행령 폐기, 네. 세월호 선체 인양 같이 힘을 합치자. 네. 그런 심정이었고 그분들을 쳐다보면서 지금 팟짱 출연하러 왔네요. 네. 그러셨군요.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셔서 잠깐 말씀을 잊지 못하셨는데 자, 뭐 17일에는 네. 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이라는 또 행사도 있는데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하시죠. 4월 17일 오후 6시부터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네. 역사상 가장 슬픈 도전식을 합니다. 네. 기네스북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네.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기념해서 0을 하나 더 붙여서 4,160명이 드는 촛불 네. 그것이 아직 없었답니다. 역사상. 정말 인도인가 어딘가에서 3,000 몇백 개까지 촛불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기네스북에 도전하게 되는 기네스북에 거죠. 도전해요. 그래서 네. 4,160명이 모여서 촛불을 드는데 네. 굳이 꼭 4,160명만 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이상 좀 오셨으면 네. 좋겠고. 그래서 이것은 주최 측에서 사전에 저한테 신고를 했어요. 아,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네네. 한다고. 네. 그러면서 트위터 좀 올려달라고. 아. 그래서 제가 트위터를 올렸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예. 아, 이 도전 어떻게 될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고요. 네. 4.16 참사 1주기가 되는데 우리 국민들 또 정부나 국회의원들 마찬가지고 이 의미를 잘 되새기는 네. 그런 1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하실 말씀 있죠? 의원님, 팟짱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장윤선 기자를 많이 따라왔네. 네네. 제가 안 까먹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성완종 리스트로 온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근데 가히 메머드급 대형 네. 태풍이라서 정권을 마치 집어삼킬 듯한 그런 대형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Honest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네. 라는 말이 성문 종합영화에 있어요. 앞장에. 네. 그래서 보탬과 숨김이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죄가 없다면 리스트에 올라온 분들은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한 번 한 거짓말은 또 다른 두 번의 거짓말을 부르고 작은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부르게 됩니다. 네. 리스트에 오른 분들은 이 사건을 한시라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네. 벗어나오길 바랍니다. 87년 6월 항쟁의 촉발은 박종청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네. 더 큰 폭발을 한 것은 고문 경관들에 대한 은폐 시도였고 그렇죠. 그 은폐 시도가 천주교에서 폭로됨으로써 네. 국민들의 분노의 가슴에 불을 당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완종 메모에서 촉발된 이것은 너무나 휘발성이 큰 것이라서 네. 숨기려고 해도 막으려고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솔직함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네. 이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 네. 끝.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정말 송곳질이 대포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길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끝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말 안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